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요즘 워낙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청약에 관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해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오늘 내용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청약을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청약 못해요. 이게 바로 청약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죠. 청약 통장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2015년에 가입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게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이제는 종합저축이라고 부를게요. 저 세 개가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게 다 달랐는데 이제 종합저축 하나로 압축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보이는데 이 차이가 뭐죠? 국민주택은 뭐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죠. 이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뭐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또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우리가 흔히 아는 민간 기업들이 지은 거죠. 자이,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종합저축은 지금은 없어진 세 개 저축을 합쳐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에 따라서 평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8호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을 넣을 수 있고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데 청약부금은 8호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청약예금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에 따라서 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지만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통장은 언제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하루 앞도 모르는데, 10년 뒤, 20년 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지,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국민이든 민영이든 지역과 평수 구분 없이, 일단 1순위 조건을 갖추려면 민영주택 예치금이 최대 1,500만 원 이상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을 17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 19세 이전에 가입을 할 경우에 최대 납입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게 2년을 해주고 있고요. 매달 납입을 할 때 한 번에 많이 넣어도 최대 인정 금액이 매월 10만 원이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냥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납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각 집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뭐 꾸준히 어릴 때부터 부담 없이 계속 오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뭐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매달 일정하게 넣을 거잖아요. 뭐 자동이체든 뭐가 됐든. 사실 2만 원씩 넣으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1,5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분명 중간에 청약을 넣을 일이 생겨서 예치금 1,500만 원 맞추려고 목돈을 넣을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회차별 납입 인정액이 매월 최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유 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 원이라는 거지 그 이상 돈을 못 넣는 것 아니거든요. 입금계좌 잔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 넘게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소득공제도 되고 이자도 주거든요. 2년 이상부터는 1.8% 이자도 주니까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언제까지 넣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당첨이 되기 위해서 계속 넣는 거잖아요.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또 가입을 해서 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랬죠. 하루 앞도 모르는데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래 표를 보시면 짧게는 1년에서 과밀억제권역 8호제곱미터 기준 5년까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못 넣으니까 이때 열심히 또 모아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1순위 조건들을 살펴보죠. 우선 청약통장 1순위 조건부터 볼 건데 내가 청약할 곳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달라집니다. 국민주택부터 보면 일단 위축 지역은 제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아직 지정된 곳이 없고 아직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 6회 납입으로 1순위 조건이 충족되는 곳도 있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년 24회 납입을 해야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무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2년 거주자, 5년 이내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은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 지역에 따라 그 외는 지역에 따라서 6개월 6회에서 1년 12회 납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위축 지역은 아직 지정된 곳은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요즘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쟁이 있으면 누가 우선입니까?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을 보죠. 여기도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역별로 가입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납입 횟수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 기간 2년의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5년 내 다른 주택 청약 당첨된 적 없는 세대 구성원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6개월, 1년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을 보면 면적대와 지역에 따라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적게는 200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서울, 부산의 평수 구분 없이 예치금 1,500만 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럼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 말은 국민주택은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민영주택은 납입 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하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차곡차곡 열심히 납입해서 1순위 자격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 둘은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청약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차 청약 미달 시 2순차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1순차는 40제곱미터 초과 시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차는 40제곱미터 초과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평수는 돈 많이 넣은 사람이 작은 평수는 돈보다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으로 결정한다는 거네요. 다음 민영주택을 볼게요. 민영주택도 청약 순위에 따라서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가 역시나 많잖아요. 여기서는 순위 순차 방식이 아니라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아래 표를 보죠.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가점과 추첨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1순위 추첨제에서는 그냥 추첨이 아니라 공급주택의 75%를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이 있으면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아주 중요한 가점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84점입니다. 총.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은 뭐 이전부터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이렇게 구간별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제외하곤 점수를 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단기간에 낮은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뭐다? 청약저축 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청약 당첨 점수들을 보면 뭐 차이가 있지만 70점 초중반 때는 나와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청약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고요. 본인을 제외한 가족수로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노부모를 부양한다거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 특별공급은 청약 전년도 소득도 보고 일부 계층은 뭐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넣어봤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안 됐다고 해보죠. 근데 안 됐어도 한 번의 기회는 또 있어요. 바로 무순위 청약, 자녀 세대 청약인데요. 남은 물량을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발생된 경우에 청약 홈에서 청약 접수를 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가점이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추첨으로 뽑는 거라서. 대신에 문제는 몇 세대밖에 이제 물량이 안 나오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다. 진짜 로또 뽑는 거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이렇게 사전 접수, 사후 접수, 그리고 뭐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전 접수는 말 그대로 미계약, 미분양에 대비해서 미리 접수해 놓는 거고요. 청약 자격을 보면 무주택자인 뭐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1순위, 2순위 이런 내용은 없죠. 무주택 세대주나 뭐 세대원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동일주택 당첨자라던가 당첨됐다가 포기했던 분들, 부적격 당첨자들은 무순위 자녀 세대 청약을 넣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싹 알아봤습니다. 요즘 뭐 집값도 너무 올랐고 3기 신도시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청약 준비를 잘 하셔서 나중에 또 좋은 주택 청약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